안녕하세요. 미분명리 감명 실전 비결. 남녀 사주에서 배우자 덕을 판단하는 방법이라는 주제를 정했는데, 누구나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의 덕이 좋아야 하고, 성장한 후 배우자를 만나게 되면 이 배우자 덕이 좋아야 한다. 그리야만이 이 자식들도 현명하게 성장하는 자식이 될 것이기 때문에 배우자 덕이 무엇보다도 좋아야 한다. 그러한 배우자 덕을 판단하는 방법으로는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시자고요. 사주에서 배우자 덕의 유무를 알기 위해서는 사주 8글자 중에서 어느 글자가 배우자인지 판단해야 한다. 왜냐하면 오행구조간 사주, 즉 다시 얘기해서 오행이 모두 갖추어진 사주를 오행구조하다고 하는데, 이러한 사주라면 이미 명식에 관살이 있을 것이니까 거론할 필요가 없으나, 실제 이 사주에서는 무관살이거나 무인수이거나 무재성이거나 무식상이거나 다들 이러한 것처럼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관성과 재성이 있는 사주 또는 오행 부족하다 해서 배우자의 덕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는 무재성이나 무관성이라고 해서 배우자 덕이 없는 것도 아니다. 이 말을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무인수라고 그래서 부모의 덕이 없는 것이 아니다. 또한 나의 식상이 없다고 그래서 나의 자식 또는 나의 인생 무대가 없는 것도 아니다. 이 부분을 먼저 알아야 되겠다 그래요. 이 필자가 하는 말 중에 있어야 할 글자가 있는 것과 또는 없어야 할 글자가 없는 것, 이것의 판단, 이것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사주 명식에서 있어야 할 글자가 있는가, 없어야 할 글자가 있거나 없는가 등 이것을 판단해야만이 되는데, 이것이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렵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 겨울에 태어난 간목이나 을목이라면 사주 환경에서 이 개수는 없는 것이 좋으며 임수가 있는 것은 무난하다. 그렇지만 겨울에 태어났다면 이것은 갑을목만이 아니고 어떠한 일간에도 해당이 된다 그래요. 이 겨울에 태어난 이러한 사주에서 어떠한 천간이든지 이 개수는 대체로 없는 것이 좋으며, 그리고 이임수는 무에 묻어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래요. 그래서 없을 것은 없고 있을 것은 있는 것이 좋은데, 어찌되었건 이 갑을목 목기 일간이라면 춥기 때문에 조우를 긴급히 요구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병종, 사오, 화기가 있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 배성에서 가령 을목이라면 을사일주나 을미일주가 되는 것이 좋겠고, 갑목이라면 이 갑인일주나 갑오일주나 또는 갑술일주가 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좋겠다. 그리고 이 사주를 안습하고 춥게 하는 진축 습토 또는 이 기토는 투출하지 않는 것이 좋다. 또한 수기를 생하며 사주를 한행하게 하는 금기 관성은 없는 것이 좋은 글자에 해당한다. 왜 그러냐면 이 금기는 수기를 생해서 수기만 더 왕성하게 하고 그리고 사주를 한행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없는 것이 좋은 글자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당연히 덕이 있는 것이다. 관살이 없는 것이 남편의 덕이 그래서 좋아진다. 그런데 만약 금기
관살이 있었다면 남편의 덕은 양호하지 않게 된다. 이처럼 있어야 할 글자와 없어야 할 글자에 따라서 남편이나 아내의 덕의 유무가 달라진다. 사주의 종류가 가장 각색으로 외격이 된 경우도 있고 또는 편고하여 한쪽으로 치우친 경우 등도 있게 되는데, 여명사주는 관성이 남편이고 남명사주는 재성이 아내이다. 그러나 사주가 각양각색인 것처럼 남편이나 아내의 육친이 고정적으로 재성이다, 관성이다, 정해져 있다고 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남명사주의 재성이 처정이라고 단정지어 말하는 것은 실수하기 쉬운데, 그 이유는 무재성일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을 살펴야 한다. 가령 남녀명의 무관성이나 무재성의 신강사주라면 식상이 설계하는 용신이 되는데, 용신이 배성이라는 법칙을 적용한다. 그러므로 이때는 식상을 배성으로 통변한다. 그런데 있어야 할 식상이 없다면 배우자 덕은 기대하기 어렵다. 다시 말해서 사주가 겨울에 태어나서 추운 사주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불목 일간 입장에서는 이 병정과 화기를 찾는데 남편이 사주에서 없어야 할, 그래야 남편 덕이 있게 된다. 그런데 이때는 이 화기, 이 사주를 조우시키는 화기가 용신이 된다면, 이 용신이 배성이라는 그 법에 의해서 이 병정화 일간이 남편으로 통변하게 되는데, 그런데 사주에서 무식상이었다. 또는 사주에서 예를 들어서 진토나 축토가 있어서 사주만 더욱더 한랭하게 했다. 이렇게 했을 때는 이것은 종격이 될 수 있는가를 살펴야 된다. 그런데 만약에 종격이 되지 못하고 이 재성에서 술토가 한 글자 있다면 술중 무토가 남편으로 통변하게 된다. 이러한 것처럼 이 육신성의 변화, 이 부분은 상당히 여러 가지로 나타나기 때문에 깊숙이 그 부분을 살펴야 한다. 식상이 없어야 할 글자에 해당하고 종관격이 형성되었다면 인수와 비급의 글자 중에서 일지가 배성이 된다. 즉 다시 얘기해서 식상이 없어야 할 글자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무관살 사주에서 종관격이 형성되었다면 인수와 비급의 글자 중에 일지가 배성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서 금기 관살도 없고 무식상 사주에서 종관격으로 형성이 되었다면 일지가, 이때는 갑인이거나 갑자 일주일 것인데 일지가 배성을 용신하게 된다. 이것은 여명사주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남명사주에서도 그렇다. 이 관살이 없고 남명사주에서는 재성이 처가 되는데 이 재성처가 없었다. 아예 있었다면 탁기다. 이것은 차라리 무토나 술토가 있었다면은 이것은 배성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종관격을 형성을 시켰다는 얘기는 무재성이요 무식상이라는 이야기다. 그렇기 때문에 관살운과 또는 인수운과 비급운만이 삼자 글씨만 길한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예를 들어서 을목일간의 종관격이 되었다면, 을묘로 왔다면 이 묘목이 남편이 되는 것이요. 또는 을해로 올 수도 있다. 그러면 을해가 이 해수가 남편성이 된다. 이처럼 종관격이 되고 무재성, 무관성, 무식상의 사주라면
일지가 배선이 된다. 그러므로 각기 사주마다 배우자 궁은 다를 수밖에 없으며 이곳에서 말하는 것은 보편적인 내격에서의 상황을 말하는 것으로 모든 사주에서의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사주가 종강격이 되었는데도 이 재성이 처궁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건 쓸데없는 이야기다. 종강격이 또는 종왕격 사주가 되었다. 무관살, 무식상해, 무재성이다. 그래서 인수는 있는데 무슨 약하다. 이임자나 한 글자가 있고 이 비급에서는 갑인도 있고 을묘도 있고 잔뜩 있다. 그래서 종왕격이 되었다. 관살이 없기 때문에 남편의 덕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남편이 경금이나 신금이 허약하게 한 글자가 투출했다면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남편성이 될 것이니까 이때는 남편의 덕이 전혀 없다. 이미 종왕격이 된 사주에서 이 천간이 투출했기 때문에 목다금결이다. 그래서 허약한 남편에 내가 돈 벌어서 남편 먹여 살려야 할 팔자. 이렇게 변화가 된다 그래요. 여명사주의 경우 배우자는 관성이기에 식상의 작용을 살펴야 하는데 관성이라 할지라도 여러 종류로 나뉘어진다. 이 관성에는 정관이 있고 또 평관 그리고 칠살이 있다. 그 다음 귀살이 있고 또는 관살 혼잡이 있고 천간 혼잡이 되겠죠. 이 부분에서는. 그리고 지지 혼잡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는 관살이 없는데 이 지지에 암장된 관살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든다면은 신금이 있었고 신중 이임수가 있었다. 무토나 기토 남명이었었다. 그러면은 신중 이임수를 여기에서는 쓰게 된다. 그래서 이임수가 재성, 처가 되는 그러한 형태이다. 이처럼 암장된 관살 또는 지지에 없으면 천간만 있는 경우 또는 천간지지, 혼잡 등으로 다양하다. 그래서 상당히 이러한 부분의 식상과 재성, 인수와 관수 모든 부분에서 이처럼 나타난다. 천간이 혼자 있을 때 두 글자였을 때 세 글자가 될 수도 있고 혼잡 천간이 될 수도 있고 지지 혼잡이 될 수도 있고 암장간에 혼잡된 오행, 육친이 나타날 수도 있고 이러한 것처럼 다양하다. 이 오행의 이 분포 이것은 상당히 많다. 간단하게 지금 현재는 보고 있기만 해서 그럴 뿐이지. 이를 통틀어서 관살이라 하는데 이 부분의 모든 오행 육친을 이런 것처럼 보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전체를 통틀어서 관살이라고 하는데 각기 사주 상황마다 평관이 남편일 수도 있고 정관이 남편일 수도 있기에 세밀하고 자세히 살펴야 하며 배우자 역할을 하는 성분에 대한 유기유력과 무기유력을 분석하고 합관인지 합살인지 재살인지 화살인지를 구별해서 배우자 덕을 판단하게 된다. 남명은 재성의 판단을 상기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 관사를 설명한 것처럼 이렇게 살피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배성을 극하는 비경겁제의 성분을 살펴야 한다. 내 일지가 간여지동이나 겁제 양이 된다면 병인이나 을묘가 간여지동이 되고 겁제로 왔다면 병호나 정사가 배성궁이다. 이처럼 된다면은 이 병호 일주 남자이셨다. 그러면 나의 처국은 경신금이 될 텐데 자기 자신이 앉아야 할 자리를 스스로 극하는 상태가 된다. 그래서 재물 손재, 많은 재물을 이 남편으로 인해서
까먹는 일이 있게 된다. 그래서 내 남편은 재물 손재하는 사람이 된다. 특히 비겁이 과다했을 때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자기의 앉아야 할 자리를 스스로 극하는 형태가 되는데, 신왕사주라면 비겁 과다사주로 배우자로 인해서 손지와 구설이 따르고 이별하거나 심하면 상부상처하기 쉽다. 특히 일지가 양인이나 겁재일 경우 더 심하게 되는데, 신강사주의 일지 효신이나 일지 양인은 부부 화합을 기대하기 어렵다. 갑인, 을묘, 병호, 정사, 경신, 신유, 임자, 개해 일주를 간여지동 일주라 하는데, 이 외에도 이 토기에서 무진, 무술, 기축, 기미 또한 간여지동에 해당한다. 간여지동 일주는 남명에서 처성이 되는 재성을 일지가 극하는 형상이 되는데, 특징으로는 부부 화합하기 어려우며 돈을 모을 줄 모르고 지출이 심한 배성 인연이다. 그러므로 채물관계의 말다툼이나 분란이 발생하게 된다. 이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신왕사주, 비겁 과다사주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드렸다 그래요. 여명 또한 관성을 생하는 재성을 극하는 것이므로 지출이 심한 남자를 만나게 되고 그 남편으로 인해서 폐재를 경험하게 된다. 왜냐하면 내 일지가 귀신 세력에 합류한 비겁 과다이기 때문에 내 배성으로 인해서 폐재를 경험하게 된다. 특히 여명 일지 상관이 간여지동으로 귀신 여명은 남편도 기대하기 어렵다. 가려 경신, 이 간여지동 일주가 경신이나 신유가 네 글자가 되었다면, 이처럼 경신으로 한 주가 왔고 신유가 한 주가 이렇게 왔다면 특히 힘이 든다. 그리고 무기토 일간에 식상이 경신이 한 주로 왔거나 신유가 한 주로 왔거나, 이 부분은 그래도 무난하게 흘러가는데, 특히 이렇게 왔다면 이 재성이 있어서 이 상관을 설계하는가를 봐야 되고, 인수가 있어서 이 상관을 억제하는가를 먼저 살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 경신, 신유가 사주에 이처럼 네 글자가 되었다면 어떠한 오행이든지 이렇게 네 글자가 될 수도 있는데 흉하다. 특히 이 경신과 임계가 네 글자가 되면은 더 흉하다. 금수가 더 흉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왜냐하면 이 금기는 금국목을해서 목기를 절단내는 상황이요. 임계수는 수국화로 이 화기를 절단내는 성분이 되기 때문에 이 금기가 화기나 목기나 토기나 네 글자가 되는 것보다 금기, 수기가 네 글자가 되는 것이 피해가 더 크다고 그래요. 여자가 젊어서는 남편의 덕이 좋아야 하고 늙어서는 자식의 덕이 좋아야 하는데, 식상 네 글자의 혼잡이라면 거의 배성의 덕을 기대하기 어렵고, 그 해당 육친은 살상기를 가진 오행 육친으로 통변을 하라. 어찌되었건 한 오행이 네 글자의 혼잡으로 형성되었다면 그 해당 육친의 덕은 기대할 수 없으므로 이 혼탁하게 되는데, 그 인생 또한 하천한 인생으로 A가 없고 건방지며 폐가 망신으로 작용하여 힘들게 살게 되는데, 여명사주의 간여지동 상관은 비록 두 글자이지만 남편 덕은 기대 이하로서 무력한 자를 만나기 쉬우며, 그러나 이 아까도 설명했듯이 식상에서
갑인이 있거나 을묘가 있거나 병호나 정사 이처럼 간여지동을 해서 식상이 되었다면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남편이 하천하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반드시 이 식상이 이렇게 간여지동으로 오게 되면은 이 식상을 설계하는 임수계수가 있는가 이것을 봐주고 나의 인수에서 병정이 어떻게 작용하는가 이 부분을 살펴라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식상에서 설계하고 인수에서 제어하는 성분이 있다면 무난하다. 만약 남편이 관청에 근무하는 사람이라면 길하다.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이 식상이 간여지동으로 왔을 때에 그 남편이 관청에 근무하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길하다. 그런데 그런 공무원 남편과는 인연이 되지 않는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 남편이 앉아야 할 자리인 관성을 파극시키는 일지 식상이라면 남편 자신 스스로 파극당하는 남자가 인연이 되므로 반골기질을 가진 남자가 인연이 된다. 말보다 주먹이 먼저 나가는 성격이 급한 남자, 그리고 직업을 수시로 바꾸며 50 나이가 넘어서도 자신이 뭘 해야 하는지 모르는 남자가 인연이 된다. 그러므로 부부 화합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자식에 대한 집착이 유난히 강하며 남편 없이는 살아도 자식 없이는 못 살고 자식이 성장하고 나면 자식에게 배반당한다. 즉 여기에 나오는 이 글자는 정화일간이었다면 이 식상에서 무진이 있는가 무술로 있는가 기미로 있는가 기미로 있는가 이처럼 살피시라. 경금일간이었다면 임자나 계해로 와 있다면 또는 이 간목일간이었다면 병으로 와 있거나 정사로 와 있거나 그런데 이 부분만이 꼭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겨울에 태어나고 병호가 와 있다면 아무 상관이 없다. 즉 다시 얘기해서 조용신이 되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라 그래요. 자, 오늘 공부가 번님들 공부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좋은 시간 되세요. 파이팅!